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4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 결선 투표에 임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저의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경선 결선 투표에 저음하여 당의 승리와 정권 탈환을 위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우리 당에서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은 윤석열 후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2주 전부터는 제가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꾸준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깨끗한 후보가 나가야 합니다. 본인, 부인, 장모 등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 후보로는 모처럼 맞이한 정권 교체의 호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유독 윤석열 후보만 공격하는 것은 비리 후보끼리 대선 구도를 만들어 이재명 물타기 대선을 획책하려는 의도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비리 쌍둥이 비리 페어 대선으로 몰아가 국민들께 비리 의혹 후보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즉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그 비리가 동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재명과 비슷하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후보 연루 고발 사주 사건, 윤 후보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를 다 해놓고 윤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면은 이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해설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 연루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언론도 요사이는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로는 윤석열과 연루시킬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하면은 연루됐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이 표현은 상당히 과도한 표현입니다. 윤석열 후보 연루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윤 후보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단정을 했는데 주가 조작했다는 확정적인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치명적 약점인 성남 대장동 비리 사건을 박영수, 김만배, 윤석열 3자를 묶고 오히려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로 만드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여기서는 설명이 없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게이트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에는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적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정이죠. 그런데 윤석열 게이트 이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민주당 계열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이재명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냥 그대로 사실이라고 수용한 입장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는 온갖 구설수와 비리로 대선 본선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고 설령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까지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즉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를 깊게 제대로 수사하면은 이재명이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고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되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한 그런 사건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윤석열 후보가 대선 본선까지 버티지 못할 게 뭔지, 구체적인 게 뭔지, 그게 추측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은 그런 자료가 있다고 지금 이 입장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리 없는 후보, 국정 능력이 풍부한 후보, 정치력이 있는 후보만이 이런 민주당의 공작을 헤쳐나갈 수 있고 대선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와 헌신, 도덕성과 명예라는 정통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대한민국 70년을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중심 정당입니다. 우리 당은 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당의 영광과 당원의 자긍심을 지키며 당의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되고 깨끗한 후보를 두고 비리 의혹으로 민주당 정권에 발목이 잡혀있는 폭탄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폭탄에 비유를 했습니다. 폭탄, 2007년 박근혜 이명박 대결을 할 때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향해서 비슷한 표현을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명박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니까 박근혜 씨가 아주 근사한 승복 연설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보 리스크가 큰 사람을 선택하여 대선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을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지난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혼신을 다해 함께 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혹여 저의 소홀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의 순간을 위해 26년간 당을 지켜왔고 지난 4년을 대선 준비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준비되고 든든하고 깨끗한 홍준표만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절풍모고의 각오로 진충보국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3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이걸 읽으면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월 5일 아마 홍준표 아니면은 윤석열 두 사람이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될 텐데 진 쪽에서 흔쾌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예컨대 그때 윤석열 후보가 지고 홍준표 후보가 이겨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을 때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홍준표 후보로부터 당한 공격, 특히 이 입장문에서 자신을 폭탄 후보라고 이재명과 동급으로 비교한 이걸 기억을 할 텐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흔쾌하게 승복하겠느냐 하는 생각,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이겨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었을 때 오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과연 흔쾌하게 하는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 어떻게 하면 민주당 정권을 교체할 것이냐 하는데 주안점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내부 투쟁, 흔히 내부 총질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은 역선택을 허용한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선택을 허용하니까 즉 민주당 또는 이재명 지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여론조사 때 도움을 받아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민주당 공격보다는 현재로는 상당히 그 선두 그룹에 있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이게 방향이 바뀐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선 룰을 잘못 정하면은 경선 분위기가 아주 문제가 많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경선은 이분은 민주당이 했다는 한 식으로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자를 상대로 경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은 이번 경선 토론도 아주 근사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가지고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이고 정당의 존립 원칙의 부정이고 상식의 부정이고 여기에는 허영심이 있고 오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신 있다는 이게 오만이고 그렇게 하면 근사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영입니다. 이 오만과 허영이 결합되면은 파멸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7년 이명박 박근혜 아주 심하게 격돌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그때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치열했겠습니까? 그 앙금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세력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았고 반대로 박근혜 정권 때는 이명박 세력이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이 보수의 분열, 그래서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이번 이 역선택을 허용함으로써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수의 분열이 씨앗이 뿌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